한 번 보여도 50원? 네. 이게 입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세일 기간이어서 5원입니다.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네. 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했었는데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내신 기간 때만 다니고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 해석하면은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지, 이 수요가. 나 내신 동안 한 달 때만 다닐래. 네. 저희는 상담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상담을 거의 안 해요. 이 말씀하신 모든 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초등부도 상담 없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맡기면 저처럼 2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이유가 그분들은 고객의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업체를 차릴까요, 그냥? 다음으로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본산 아니고 역삼동에 네이버 교육센터가 있어요. 네. 무슨 파이낸스 센터라는 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7년도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이버 직원이 나와서 무슨 어떤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 같은 광고주들 대상으로 네. 광고 기법도 소개해주는 데서 제가 아침마다 수업을 듣고 결국에 안 내용인데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뭐냐면 네이버에서는 우리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카페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지금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지 아실 거예요. 하다 쭉 내리다 보면은 지역 맛집 같은 거 나와요. 아래 보면은 무슨 한우집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지역 소상공인 광고거든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장님들이 그 원장님이 설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학원에 대한 배너가 보여졌어요. 한 번 보여줄 때마다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한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전단지를 가정해 볼게요. 전단지를 우리가 디자인대가 들죠. 이걸 만들죠. 그리고 그 만든 걸 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에 못 붙이니까 아파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게시물 광고를 하죠.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또 꽂아야 돼요. 그리고 비용이 들잖아요. 아파트에 내는 비용. 전날 4천장에 한 8만 원 하니까 장당 20원. 나눠주는 것도 뭐 비용이라고 치면 한 50원 정도면은 할 것 같아요. 한 번 보여도 50원? 이게 1원입니다. 1원.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세일 기간이어서 0.5원입니다. 0.5원.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근마켓 있잖아요. 정말 엄마들이 정말 많이 쓰세요. 저도 엄청 많이 쓰고. 당근마켓에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당근마켓 광고가 처음 떴을 때 저는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고민했냐면 광고는 노출이면 좋긴 좋은데 제가 왠지 그냥 뇌피셜로 당근마켓에서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왠지 막 싼 것만 찾고 뭔가 이렇게 꼬장꼬장 할 것 같고 원비가 비싸 막 따질 것 같아서 올리지 말자 하고선 남들이 하는 것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일부 저는 약간 이렇게 했죠. 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했었는데 효과가 좋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온라인 광고 마케팅 방법이잖아요. 당근마켓을 보고 이 학원 가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결국에는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물건 사는 게 아니고 이 학원이 어떤지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하게끔 하기 위한 한 개 관문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 관문의 한계입니다. 한 번에 올 수 없으니까 당근마켓 갔다가 플레이스 갔다가 이게 있네?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이런 기능으로서 당근마켓은 활용도가 높고 당근마켓은 광고료가 조금 제가 보기엔 비싼 것 같아요. 노출당 4원, 네이버보다는 비싸긴 한데 솔직히 이제 어떤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쭉 했을 때 어쨌건 플레이스나 블로그가 되게 약간 홍보의 본진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소상공인 광고에 떠서 한번 눌러봤는데 이 학원 되게 괜찮네 싶었다가 우연히 당근마켓을 보다가 이 학원 또 보이네 뭐지 싶어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들어오게 되고 사실 이걸 몇 번 반복해야지 사실 결국에 학원도 문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은 그냥 예전에 이런 것들 모르셨을 때는 전단지 한 번 딱 뿌리면 될 줄 아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세요. 제가 당근마켓이 비싸다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 대치동 국어학원을 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치동의 국어학원에 최소한 관심을 있는 거잖아요. 관심 있는 유효한 우리 고객에게 노출이 되어서 클릭할 때 이런과 당근마켓은 할머니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초딩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고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서 노출됐을 때 4원씩 과금되는 건 비싼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죠. 왜냐면 다른 홍보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싼 건 맞거든요. 제가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가게 된 계기가 언론 홍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언론 홍보랑 두 가지가 뭐였냐면 노트를 해가지고 5명이 방문했고 2명인가 3명이 등록을 했어요. 300만 원을 썼는데 3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하루 동안 고민해서 밤새서 막 고민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유레카처럼 딱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A4 용지에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서 제가
제가 찢어가지고 전날 돌린 건데요. 네. 뭐 대치 고등학교를 해볼게요. A4 용지 반 접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반 접었습니다. 저는. 네. 옆에다가 학교 마크를 박아요. 대치 고등학교. 오른쪽에 학원 마크를 박아요. 그리고 대치 고등학교 영어 전문을 쓰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학원에서 학원 강사였을 때 그 학원 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내신 기간 때만 다니고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퇴원을 막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퇴원하면은 뭐 3개월 동안 다시 재등록 못하게끔 이런 네. 얘기가 떠올랐는데, 그 말을 반대 해석하면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 수요가. 나 내신 동안 한 달 때만 다닐래. 네. 그래서 난 지금 없잖아. 나 우리 학원 몰라. 교습소 뭐 듣보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학생이 한 번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게끔 해서 얘를 내가 잡아서 다니게끔 하는 건 나중 문제고. 그래가지고 대치고등학교 하고 우리 학원 이름 받고 대치고등학교 영어 내신 전문 한 달만 다녀. 내신 기간만 다녀. 내신 기간만 가능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내신 기간에만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5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점점 불어나서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제 원장님도 만나 뵙고 원장님들 홍보를 못 하시는 이유가 사실 하나거든요. 원장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 이런 거 생각 아예 안 하세요. 고객들이 사용하는 뭐 언어랄지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이런 걸 모르시니까 아까 키워드 설명도 해주신 거잖아요. 마케터들은 사실 그거 당연히 다 알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예인 것 같아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걸 깨우쳤으니까 그것을 타겟팅해서 홍보를 하셨더니 바로 효과를 사실 보셨던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학원을 운영한 단계들이 많잖아요. 전화 방문, 뭐 상담, 등록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상담 때는요, 학부모들이 내가 어떤 말 했을 때 반응하고 어떤 말 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가 궁금하는지를 잘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왜 잘 쓰냐면 제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네. 학부모들이 그걸 궁금했었지, 학부모들이 이걸 말하면 어떤 반응을 했다는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 가지고 잘 썼던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처럼 글을 뭐 블로그 글을 잘 써라 이게 전혀 아니고, 고객이 반응하게 쓰는 게 최우선인데, 고객이 잘 반응하게 하려면 일단 강사분들이라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장님 대신에 뭐 학부모님들 중간중간 상담이나 이런 것들 내가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해보세요. 실제 학부모랑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전화 문의 방문 상담했을 때 질문 맨날 하시는 부분 있죠. 이게 고객들은 궁금하구나. 그거에 대한 답을 잘 정리를 해서 내 블로그에 써놓으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일부분을 대체하게 되고, 아마 어느 순간 블로그를 정말 이런 방식으로 잘 쌓아 놓으시게 되면 솔직히 중고등부는 상담 없이 그냥 맞아요. 등록하는 상담 안 학생들 해요. 네. 있으시죠? 네. 저희는 상담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상담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실장한테 교육했던 게, 주소를 막 설명하지 말고 전화 끊으면 제가 정보 보내드릴게요. 되게 짧게 해요.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실장님 월급이 시간당 페이가, 물론 시급제는 아니더라도 그죠. 시간을 나누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막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내드리고도 싶어요. 네, 맞아요. 딱 그 부분을. 시간표 궁금하세요? 뭐 수업 방식 궁금하세요? 영상 보내주면 돼요. 이 말씀하신 모든 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초등부도 상담 없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맡기면 저처럼 2천만 원을 날릴 수 있는 이유가, 그분들은 고객의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르기도 하고 학원을 모르기도 하고 네. 고객의 마음도 모르고, 두 가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원장이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매체를 이제 좀 설명 들으시고 이거 합시다라고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원장님 본인이 일단 직접 한번 쭉 해보시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 하면 그때 위임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면 정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